조선 국법인 경국대전 형전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아내의 혼수로 일군 재산은 오직 아내의 소유로 귀속된다. 이 판서댁의 모든 재산권은 즉시 조광지처 연홍에게 귀속된다. 남편 이서방과 시어머니 김씨부터는 곤장 30대를 친다. 안녕하세요. 설화를 귀로 듣는 설화를 듣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느 동네의 달빛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해외 어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연결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찬 칼바람이 문구멍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하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떵떵거리며 위세를 떨치던 이 판서댁에 육중한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에잇, 이 재수없는 물건 같으니라고 당장 여기서 내 몸뚱이를 치우지 못할까?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서복 차림의 여인 연홍이 차가운 눈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연홍의 가녀린 어깨 위로 낡은 보따리 하나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밤에 저를 내쫓으시면 저는 갈 곳이 없사옵니다. 연홍은 얼어붙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시어머니의 가짓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양 연홍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어디서 그 천한 손으로 내 옷자락을 더럽히느냐? 갈 곳이 없으면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말든 우리가 알 바다 아니다. 김씨 부인은 코끝을 찡그리며 마당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얘야, 이 고약한 물건이 아직도 문턱을 붙잡고 있구나. 얼른 나와서 인연을 떼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안방문이 열리며 연홍의 남편인 이서방이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진한 분내를 풍기는 기생 출신의 첩 달래가 교태 섞인 웃음을 띠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유, 서방님, 저 여편네 목소리 때문에 제 귀가 다 따가워요. 얼른 정리해 주셔요. 달래의 말에 이 서방은 인상을 찌푸리며 연홍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홍아,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10년이나 살았으면 정을 봐서라도 조용히 물러가야지. 어찌 이리 추하게 구느냐.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모진 말에 연홍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이 노름빚에 쫓겨 야반도주 하려 할 때 제 비녀까지 뽑아 막아들인 것이 누구였습니까? 연홍의 울음 섞인 호소에 이 서방은 오히려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까짓 은비녀 몇 개 준 걸로 평생 생색을 낼 작정이냐?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가세를 일으켰으니 너 같은 박복한 여편네는 필요 없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거들며 연홍의 보따리를 발로 찼습니다. 네가 들고 온 그 보따리도 아깝다. 그 안에 혹시 우리 집 물건이라도 숨겼을까 봐 겁이 나는구나. 달래가 입술을 삐죽이며 연홍의 옷차림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나, 형님, 그 입고 계신 속적삼의 명주도 이 집 재산 아닌가요? 나갈 때는 실 한 오라기도 남기지 말고 가야지요. 달래의 비아냥에 연홍은 기가 막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달래 네 인연, 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입을 놀리느냐? 네가 걸친 그 비단 치마가 누구 피땀으로 산 것인지 잊었단 말이냐? 연홍의 일갈에 달래는 깜짝 놀라 이서방의 품으로 파고들며 울먹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서방님 보셔요. 저 여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윽박지르잖아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이서방은 달래를 다독이며 연홍을 현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느냐. 네 인연, 당장 이 대문을 나가지 않으면 머슴들을 시켜 몽둥이 찜질을 하겠다. 연홍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그리고 어머님, 정말로 제가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김씨 부인이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빈손이 아니라 발가벗겨 내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네가 이 집에 해온 게 무엇이냐? 밥만 축내고 아이도 못 낳는 돌개집 주제. 연홍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이 집 문턱을 넘을 때 기와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곳간에는 쥐가 굶어 죽어 나갔지요. 연홍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와 폐물을 팔아 전답을 사고 이 집 기와를 새로 올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서방이 코웃음을 치며 연홍의 말을 잘랐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다 우리 조상님의 음덕으로 재수가 좋아진 것이지 네 덕이 아니다. 달래도 옆에서 거들며 깔깔거렸습니다. 맞아요, 형님. 여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큰 재산을 만들어요. 다 서방님이 운이 좋아서 번 돈이지요. 연홍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꾹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집을 위해 바친 청춘과 헌신은 다 잊으셨단 말씀이지요? 김씨 부인은 대문을 쾅 닫으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잊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당장 내 집 앞마당을 비우거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거대한 나무 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빗장 지르는 소리가 연홍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연홍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보다 배신감이 더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집구석인데. 그러게나 말일세. 남편이라는 작자는 기생에 미쳐서 조강지처를 내쫓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네. 연홍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얼어터져 감각이 없었고 얇은 소복 사이로 한기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물레방앗간이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곳에 털썩 주저앉은 연홍은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가 발로 찼던 그 낡은 보따리 안에서 연홍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금부치도 은부치도 아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수십 권의 낡은 장부들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당신들이 내쫓은 것은 제가 아니라 이 집의 뿌리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연홍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그녀가 시집 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 집안에 들어온 단돈 한 푼의 출처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법전에 이르기를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재산은 남편이 함부로 할 수 없다 하였지요. 연홍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내 돈으로 산 저 기와집과 논밭들, 그리고 당신들이 입고 있는 그 비단옷까지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돌려받을 것입니다. 연홍은 장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녀는 관아로 향할 것입니다. 배신당한 조강지처의 눈물이 아닌 치밀하고 차가운 복수의 장부를 들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물레방앗간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이
그녀의 온 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충청도 일대를 뒤흔들 거대한 소송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물레방앗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연홍의 갈라진 마음에서 나는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홍은 얼어붙은 손가락에 입김을 불며 낡은 장보의 첫 장을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의 기록이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의 집고락선이는 참으로 처참했었지. 연홍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그날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이 판서댁은 이름만 양반가일 뿐 기와는 깨지고 석갈에는 썩어 문드러진 폐가 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새 며느리를 맞이하면서도 변변한 비단옷 한 벌 없어 다 해진 무명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고 아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집이 이 모양이라 미안하구나. 그때의 김씨 부인은 지금처럼 서슬퍼런 모습이 아니라 연홍 앞에서 눈물부터 훔치던 약한 노인이었습니다. 어머님, 별 말씀을요. 제가 이 집안에 복을 들여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홍은 친정에서 가져온 12상자의 혼수함을 마당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도 안 되어 남편인 이서방이 밤중에 몰래 안방으로 기어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부인, 자는가? 내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런데 그 귀한 비녀 좀 내어줄 수 없겠나? 서방님, 이 야심한 밤에 비녀는 무엇에 쓰시려고요? 이서방은 눈을 맞추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며 연홍의 화장함을 힐끗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빌린 돈이 좀 있는데 오늘 안으로 안 갚으면 놈들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반을 해서 그렇다네. 연홍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빌린 돈이라니요? 대체 얼마나 큰 돈이기에 비녀까지 찾으십니까? 한 100냥 정도 되는데 부인 제발 살려주게. 내 이번만 넘기면 다시는 노름판 근처에도 안 가겠네. 이서방은 연홍의 발치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었습니다. 연홍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 안의 장부를 꺼내 그날의 첫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남편 노름빛 변제, 은비녀 2쌍과 가락지 하나.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연홍의 방으로 찾아와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가, 어제 서방님이 가져간 것 다 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어머님, 부부란 일심동체인데 어찌 남의 일이라 하겠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하겠지요?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마음씨가 비단결 같구나. 그런데 아가,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겠느냐? 김씨 부인은 머뭇거리더니 연홍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사실 지금 쌀독에 거미줄이 쳤단다. 종놈들 줄 급료도 몇 달치 밀려서 다 도망가게 생겼어. 연홍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미천은 이 집안을 다시 세우기 위한 자금입니다. 허투루 쓸 수는 없습니다. 김씨 부인은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연홍의 비위를 마쳤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고 말고. 네가 이 집의 안주인이니 모든 돈 관리는 네가 맡거라. 우리는 네가 주는 대로만 쓸 테니.
그때부터 연홍은 본격적으로 집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사를 알았고 숫자에 밝았으며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연홍은 남은 혼수 자금을 미천 삼아 고을에 버려진 땅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어머님, 이 땅은 비록 지금은 돌밭이지만 3년만 거름을 주면 옥토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기도 하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마. 연홍은 직접 밭에 나가 농사꾼들을 독려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하루의 수입과 지출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이 판서댁의 곳간에는 곡식이 넘쳐났고 무너져가던 기와지붕은 번듯한 새 기와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연홍을 칭송했습니다. 이 판서댁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니까. 그러게 말야. 망해가던 집안을 저렇게 일으켜 세우다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하지만 집안이 넉넉해지자 숨어있던 독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서방은 돈이 생기자 다시 노름판을 기웃거리더니 급기야 기생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또 기생집에서 100냥을 쓰셨다고요? 그 돈이면 우리 소작인 10가구가 한 달을 먹고 삽니다. 연홍의 꾸짖음에 이서방은 오히려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편네가 어디서 감히 서방에게 후은개질이야. 그 돈이 다 내 집안 돈이지 네 돈이냐? 서방님, 이 돈의 뿌리가 어디인지 잊으셨습니까?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미천으로 일군 재산입니다. 허튼 소리. 네가 가져온 건 씨앗일 뿐이고 땅은 우리 조상님 것이니 다 내 것이다. 다시는 토달지 마라. 이 서방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태도 또한 변해갔습니다. 아가, 너도 이제 좀 적당히 해라. 남자가 밖에서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사사건건 장부를 들이밀면 쓰겠느냐? 어머님, 어머님까지 왜 그러십니까? 예전에는 저만 믿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씨 부인은 비단옷자락을 매만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야 아쉬우니까 그랬던 거고 이제 우리 집도 고을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는데 며느리가 너무 돈돈거리면 집안 망신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서방이 기생 달래를 집안으로 들이겠다며 데려왔습니다. 달래는 문턱을 넘기도 전에 연홍의 방으로 들이닥쳐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살림꾼 형님 방인가요? 방안이 온통 종이 쪼가리뿐이라 삭막하기도 해라. 네 인연,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연홍의 호통에 달래는 여우처럼 이 서방 뒤로 숨으며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서방님, 보셔요. 형님이 저를 저렇게 미워하시니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무서워요. 이 서방은 달래를 감싸 안으며 연홍에게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달래는 이미 내 아이를 가졌다. 네가 10년 동안 못한 일을 이 아이는 한 달 만에 해냈단 말이다. 연홍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의 헌신과 노력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 하나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도 기다렸다는 듯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더구나 너같이 무서운 여편네가 장부를 쥐고 흔드니 내 아들이 길을 못 펴는 것 아니냐? 연홍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진심이십니까? 저를 내쫓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면 누구든 내보내야지.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거라. 네 몸에 걸친 건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연홍은 어둠 속에서 장부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슬픔이 아니라 시퍼런 서슬이었습니다. 오냐,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나가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연홍은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이 장부 속에 적힌 숫자들이 당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것이니. 이제 연홍의 손에는 10년의 기록이 들려있고 그녀의 발걸음은 관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또는 이 낡은 장부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인가? 연홍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위대한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물레방앗간의 틈새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마치 죽은 이의 숨결처럼 차갑게 연홍의 살결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연홍은 곱아터진 손가락을 겨우 움직여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어 무릎 위에 소중히 올려두었습니다. 내 10년 세월이 이 종이 몇 장에 다 담겨 있구나. 그녀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리던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님, 거기 계시옵니까? 저 덕칠이 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는 이 판서댁에서 대대로 마당쇠 노릇을 하던 충직한 덕칠이었습니다. 덕칠은 품속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두 알과 낡은 담요 한 장을 꺼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 추운 데서 어찌 버티고 계십니까? 그놈들이 사람이 아니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연홍의 정성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요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덕칠아, 내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들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덕칠은 주먹으로 땅바닥을 쾅 치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들키면 매를 맞든 쫓겨나든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10년 전 그 다 죽어가던 주반 살려놓은 게 누구인데? 덕칠아, 목소리를 낮추거라. 지금은 큰 소리를 낼 때가 아니니라. 연홍의 차분한 목소리에 덕칠은 오히려 더 안타까운 듯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마님, 그 기생년 달래가 지금 안방에서 마님 폐물을 뒤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어머니라는 노인네는 좋다고 웃고 있고요. 연홍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다 가져가라지. 그게 다 내 돈으로 산 것인 줄도 모르고 좋아들 하니 참으로 가엾지 않느냐. 덕칠은 고구마를 까서 연홍에게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이제 어찌하실 작정입니까? 친정도 멀고 아버님 어머님도 안 계신데 이대로 물러나실 겁니까? 연홍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물고는 천천히 씹어 넘긴 뒤 덕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물러나다니. 내 발로 나가는 것과 쫓겨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대문 빗장까지 걸어 잠갔는데 어찌하시려고요? 연홍은 무릎 위에 장부를 툭툭 치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칠아, 너는 조선의 법이 아녀자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느냐? 덕칠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저 여자는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만 들었지 법이 여자를 지켜준다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요. 아니란다. 우리나라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 즉 가자는 온전히 여자의 것이라 명시되어 있지. 연홍은 장부를 한 장 넘겨 빼곡히 좁힌 거래 내역들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남편이 노름으로 탕진한 돈은 내가 갚아준 것이고 이 집 전답과 노비들은 다 내 혼수 미천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덕칠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오호, 그러면 그 집도 사실은 서방님 것이 아니라 마님 것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지. 이 집 기와 한 장, 디딤돌 하나까지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내 소유란 말이다. 덕칠은 금방이라도 춤을 출 듯 기뻐하다가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저 판서댁 식구들이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사또에게 뇌물이라도 바치면 어찌합니까? 연홍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10년간 이 장부를 쓴 것이다. 단 한 푼의 오차도 없는 이 기록들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테니까. 덕칠은 연홍의 기계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마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목숨까지는 필요 없다. 다만 네가 내일 아침 일찍 고을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사람들을 모아주어야겠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요? 시장바닥 박서방이나 주막집 욕쟁이 할멈 같은 사람들 말씀입니까? 연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덕칠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거라. 조강지처를 내쫓은 이 판서댁이 사실은 며느리 돈으로 연명하는 빈 껍데기 집안이라고 말이다. 아이고, 그거야 제가 전공 아니겠습니까? 내일 정오가 되기 전에 온 고을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덕칠아, 하나 더 부탁이 있다. 우리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그 금고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지? 덕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암요, 안방 병풍 뒤 비밀 벽장에 숨겨두었지요. 매일 밤마다 열어보며 침을 바르시던데요. 좋다. 내일 내가 관하러 갈 때 너는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살짝 보여주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면 이 덕칠이 몸이 부서져라 뛰겠습니다. 덕칠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연홍은 장부 위에 떨어진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내일부터는 그 비단옷이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연홍은 다시 장부를 품에 안고 집더미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찬 바람이 여전히 방앗간을 흔들었지만 연홍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이면 10년의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연홍은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사또 앞에서 펼칠 논리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증인으로 세울 소장농들의 이름, 시댁 식구들이 탕진한 금액의 합계와 그리고 압류할 재산의 목록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승리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홍은 방앗간 물에 세수를 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겼습니다. 비록 옷은 해지고 흙먼지가 묻었으나 그녀의 기품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관아 정문 앞에는 벌써 덕칠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온다! 저기 이판서댁 조강지처가 온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을 뚫고 연홍은 한 걸음 한 걸음 관아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장부 한 권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어 사또께 호소하러 왔습니다. 북을 치고 길을 여시오! 연홍의 서슬퍼른 목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멀리 이판서댁 대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탐욕의 눈먼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또가 엄한 표정으로 집무실에서 나오며 연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 이른 아침부터 관아를 소란스럽게 하느냐? 네가 저 이판서댁의 며느리가 아니냐? 연홍은 사또 앞에 당당히 무릎을 꿇고 장부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사또! 며느리가 아니라 배신당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왔나이다. 이 장부를 보시고 제 재산을 돌려주시옵소서. 관아마당에 모인 수많은 백성이 숨을 죽이고 연홍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들 가장 짜릿하고도 냉철한 금융전쟁이 지금 막 시작되려고 있었습니다. 관아마당에 커다란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자 고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담장에 매달려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기 보게 이 판서댁 조강지처가 정말로 시댁을 고발했나 보네.
아이고, 저 여린 몸으로 어쩌려고 저러나. 시댁은 세도가 당당한 집안인데 사또가 들어주기나 하겠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연홍은 미동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관아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김씨 부인과 남편 이서방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연홍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인연,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김씨 부인은 사또가 앉아있는 마루 앞까지 달려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 저 미친년이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당장 전연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주십시오. 이서방도 옆에서 거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사또, 조강지처라 해도 서방을 고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강상죄에 해당하니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명판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조용히 하라. 이곳은 내 놈들의 집 마당이 아니라 엄연한 국법이 살아있는 관아니라. 사또의 호령에 김씨 부인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연홍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홍이라 하였느냐? 네가 시어머니와 서방을 고발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아녀자가 집을 나와 관아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연홍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또, 저는 제 서방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 정당한 재산을 되찾으러 왔나이다. 재산이라니? 여자의 재산이 따로 어디 있단 말이냐? 출가 외인이라 하였거늘 시댁 재산은 곧 남편의 재산이 아니더냐? 사또의 물음에 이서방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들었느냐, 이 미련한 년아? 네 몸뚱이조차 이 서방의 것인데 무슨 재산을 논한단 말이냐? 연웅은 남편의 비웃음을 가볍게 무시하고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올렸습니다. 사또,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형전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가자는 남편의 재산과 섞이지 않으며 오직 아내의 소유로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연홍의 청산유수 같은 말에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네가 국법을 아는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내의 혼수는 아내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 사또, 제가 10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 가져온 은비녀와 금가락지, 그리고 친정 아버님께서 주신 미천 백냥이 이 장부의 시작입니다. 연홍은 장부의 첫 장을 넘기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판서댁은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기와 한 장 온전치 못했습니다. 서반님이 노름으로 탕진한 백냥을 제가 갚아드린 날짜와 장소, 증인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순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내가 장사를 해서 갚은 것이지 네가 갚은 게 아니다. 서방님, 거짓을 고하지 마십시오. 그때 서방님께서 제 발취를 붙잡고 살려달라 빌던 날 문 밖에서 다 듣고 있던 머슴 덕칠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연홍의 부름에 구경꾼 사이에 있던 덕칠이가 당당하게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또, 제가 증인입니다요. 그때 마님께서 은비녀를 내주지 않으셨다면 서방님은 지금쯤 손가락이 하나 없으셨을 겁니다. 김씨 부인이 거품을 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고약한 놈이 어디서 감히 주인에게 대드느냐? 사또, 저놈은 우리 집 노비이니 저놈의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연홍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부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노름빚은 그렇다 칩시다. 사또, 5년 전 이 집안의 이름으로 사들인 서산 아래 밭 30마지기를 보아주십시오.
그래, 그 땅은 이서방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냐? 연홍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의는 서방님 것이나 그 땅을 산 돈은 제가 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해서 번 돈과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판 돈입니다. 여기 장부를 보시면 어느 전당포에 무엇을 맡겼고 얼마를 받았는지 날짜별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또는 이방을 시켜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장부를 훑어보던 사또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급기야 탁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서방, 네가 집안을 일으켰다며 고을에 소문을 냈던 그 재산들이 죄다 네 처가 번 돈이란 말이냐? 이서방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게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가 번 돈도 다 집안 돈이니 제 것이나 다름없지요. 김씨 부인도 뻔뻔하게 말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또. 며느리가 벌었던 누가 벌었던 이씨 가문의 대문 안으로 들어온 돈은 다 우리 이씨 조상님의 것입니다. 어디 감히 계집이 재산권을 주장한단 말입니까? 연홍은 비참한 기분이 들었지만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여 그들의 탐욕을 꾸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벌어들인 돈으로 비단옷을 해 입으실 때는 우리 복덩이 며느리라며 손을 잡으시더니 이제 첩이 생기고 돈이 모이니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으십니까? 네 인연, 네가 아이를 못 낳으니 내쫓는 것이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아느냐?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내쫓을 이유가 된다면 제가 가져온 돈으로 산 이 집과 전답들도 다 내놓고 내쫓으셔야지요. 왜 내 몸뚱이만 내쫓고 제 재산은 갈취하려 하십니까? 연홍의 정당한 외침에 구경하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옳소. 며느리 말이 100번 옳소. 사람을 내쫓으려면 그 사람이 가져온 것들도 다 돌려줘야지. 저런 천인공노할 시어머니를 보게. 며느리 피땀으로 호의호식 해놓고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사또는 백성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시금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간의 다툼이 아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으로 가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사또는 이방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판서댁의 재산 목록과 연홍이 제출한 장부의 기록을 대조하라. 특히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라. 김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우리 가문이 저 독한 계집 하나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또, 저 장부는 다 가짜입니다. 전현이 밤새 지어낸 소설이란 말입니다. 이서방도 사또에게 기어가 애원했습니다. 사또, 제발 통정하여 주십시오. 저 장부 하나로 어찌 사람의 재산을 뺏으려 하십니까? 저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또, 제가 장부만 가져온 줄 아십니까? 제가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릴 때 거래했던 상인들과 중개인들 30명의 연판장을 가져왔나이다. 연홍은 소매 안에서 또 다른 두루마리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상인들의 수결,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가 직접 돈을 치렀고 서방님은 옆에서 구경만 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서방과 김씨 부인의 얼굴은 사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시댁의 금고가 연홍의 치밀한 기록과 법의 논리 앞에 산산조각이 날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먼 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서방은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연홍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죽일년, 네가 감히 내 가문을 망치려 들어. 차라리 여기서 같이 죽자. 이 서방의 손이 연홍의 목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관아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의 놀란 비명과 백성들의 야유 소리가 뒤섞이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과연 연홍은 이 폭력적인 위기를 넘기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복수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홍을 지켜보던 또 다른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의 거친 손이 연홍의 목덜미를 채 낚아채기도 전이었습니다. 네 인연, 니자 죽어야 우리 집안이 산다. 어서 죽어버려라. 이서방의 광기 어린 외침이 관아마당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닿기 직전 좌우에 서 있던 포졸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육중한 육봉이 이서방의 어깨를 내리 눌렀고 그는 단숨에 차가운 흙바닥 위로 처박혔습니다. 이놈들이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바닥에 눌린 이서방이 흙먼지를 뱉어내며 악을 썼지만 사또의 얼굴은 이미 귀신보다 더 무섭게 변해 있었습니다. 내 인연, 국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관아마당에서 감히 살행을 저지르려 하다니. 사또가 명판을 탁 내리치자 그 소리가 대들보를 흔들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여보게 사또, 저 미친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으니 내가 저 년을 죽이고 지옥에 가겠다는 것 아니오? 이서방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닥을 긁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입을 닥치지 못할까? 네 놈의 죄는 잠시 후에 따로 물을 것이니 우선은 이 재산의 향방부터 가려야겠다. 사또는 이방이 가져온 연홍의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연홍이라 하였느냐? 네가 기록한 이 장부의 숫자들이 참으로 정교하고 빈틈이 없구나. 연홍은 흐트러진 옷무새를 차분히 가다듬고 사또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제가 어찌 감히 국법을 속이고 사또를 기망하겠나이까? 하지만 네 시어머니는 이 장부가 네가 밤새 지어낸 가짜 소설이라 주장하는데 이를 증명할 확실한 물증이 더 있느냐? 사또의 물음에 김씨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쳐들고 발악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사또. 저 독한 년이 우리 집 돈을 다 지 돈이라고 우기려고 저런 걸 만들어 온 겁니다. 김씨 부인은 가슴을 쾅쾅 치며 억울한 연기를 해댔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답니까?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고 집안 재산을 홀랑 먹으려더니 말입니다. 연홍은 시어머니의 천박한 몸짓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집의 기와 한 장까지 누구 것인지 곧 알게 되실 거라고요. 연홍은 다시 사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이 장부의 가장 마지막 장 붉은 줄이 쳐진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사또가 장부를 넘겨 그 부분을 확인하자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것은 안방 병풍 뒤 비밀 벽장에 숨겨진 금고의 목록이 아니냐? 그 말에 김씨 부인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을 넘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 집에 무슨 비밀 금고가 있다고 그러느냐? 사또, 처년이 이제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그 금고 안에는 제가 시집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황금 비녀 5쌍과 금괴 2덩이가 들어있나이다. 연홍은 마치 옆에서 보고 있는 듯 생생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 금괴 밑바닥에는 저희 안동 권씨 가문의 모양인 꽃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아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번 거야. 내가 10년을 지킨 내 목숨 같은 돈이란 말이야.
사또는 김씨 부인의 비명 같은 변명을 무시하고 포졸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판서댁 안방으로 날려가 병풍 뒤를 샅샅이 뒤져라. 만약 연홍의 말대로 문양이 새겨진 금괴가 나온다면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난 것이다. 포졸들이 우르르 관할을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연홍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네. 금고 위치에 금괴 문양까지 다 알고 있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얼마나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 몰래 돈을 빼돌렸으면 저렇게 장부에 다 적어뒀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이서방은 여전히 바닥에 처박힌 채 씩씩거렸습니다. 연홍아, 네가 정녕 미쳤구나. 그 금괴를 내놓으라고? 그건 내 씨앗돈이가, 내 목숨이다. 서방님, 그 씨앗을 누가 뿌렸는지 잊으셨습니까?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미천이 없었다면 당신은 벌써 노름빚에 팔려갔을 것입니다. 연홍의 차가운 일갈에 이서방은 할 말을 잃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첩 달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거기 기생년도 멈춰라! 네 몸에 걸친 비단옷과 폐물들도 조사 대상이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사또의 불호령에 달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서방님이 다 자기 돈이라고 해서 따라온 것뿐이라니까요. 닥치거라. 장부에는 네가 가져간 비단값과 연분지값까지 일일이 기록되어 있으니.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관아 정문으로 포졸들이 묵직한 가죽 주머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또, 연옥 여인의 말대로 안방 병풍 뒤 비밀벽장에서 이 금괴를 찾아냈나이다. 포졸들이 주머니에서 금괴를 꺼내 사또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또가 금괴를 들어 밑바닥을 확인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여기 보아라. 안동 권씨 가문의 꽃문양이 뚜렷하게 박혀있지 않으냐. 사또는 금괴를 김씨 부인의 코앞으로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래도 이것이 내 아들이 번 것이냐? 내 아들이 안동 권씨 가문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했단 말이냐? 김씨 부인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국법인 경국대전 형전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아내의 혼수로 일군 재산은 오직 아내의 소유로 귀속된다. 사또는 명판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이 판서댁의 모든 전답과 가옥, 그리고 현재 보유한 모든 현금은 연홈의 혼수 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이 입증되었다.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환호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또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이 판서댁의 모든 재산권은 즉시 조강지처 연홍에게 귀속된다. 연홍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눈을 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남편 이서방과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조강지처를 부당하게 내쫓고 재산을 갈취하려 한 죄를 물어 곤장 30대를 친다. 사또, 안 됩니다. 내 집입니다. 내 집이란 말입니다. 이서방이 발악하며 사또에게 기어갔지만 포졸들의 몽둥이가 더 빨랐습니다. 또한 판결이 끝나는 즉시 저들을 집에서 추방하려 하였으나 사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연홍이 저들에게 더 큰 벌을 주고자 하니 그 뜻을 따르기로 하겠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벌이 곤장 30대보다 더 무섭단 말인가?
연홍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방과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 저들은 평생 남이 벌어다 준 돈으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습니다. 연홍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도 단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가 준 밥을 먹고 제가 시키는 일을 하며 몸으로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들을 노비로 쓰겠다는 것이냐? 연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 머슴과 참모로 임명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시했던 노동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제가 겪은 10년의 세월을 똑같이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또는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과연 지혜로운 여인이로구나. 죽여서 원한을 갚는 것보다 살려서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지. 관아 마당에는 곧이어 곤장 치는 소리와 이서방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아, 연홍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다오. 부인, 마님. 어제까지 서방님이라 부르던 남편이 이제는 매질 아래서 마님을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김씨 부인 또한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며느리 무서운 줄 모르고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연홍은 그 광경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10년의 피와 땀이 서린 장부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들이 내쫓았던 조강지처가 어떤 주인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지요. 연홍은 관아를 나서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며 연홍을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연홍 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연홍은 자신의 집을 향하는 길 위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삶과 자신이 일궈낸 진정한 왕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대문에 도착했을 때 연홍은 뜻밖의 손님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손님의 정체를 확인한 연홍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그 육중한 대문 앞에 선 연홍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머리가 허연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은 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가, 연홍아, 네가 결국 네 힘으로 이 문을 다시 열었구나. 연홍은 소스라치게 놀라 보따리를 떨어뜨리며 그 노인 앞으로 달려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 아버님,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님께서 어찌 여기에 계십니까? 노인은 연홍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냐, 내 딸아. 네가 시댁에서 모진 고초를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 차마 눈을 감지 못해 숨어 지내며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연홍은 아버님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겼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미천을 저들이 도둑질하려 했으나 법의 힘으로 되찾았나이다. 알고 말고 네가 관아 마당에서 사또께 당당히 호통을 칠 때 이 아비는 담장 너머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단다. 부녀가 감격의 재회를 나누는 사이 포졸들에게 끌려온 이서방과 김씨 부인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곤장 30대에 엉덩이가 피떡이 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제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김씨 부인이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김씨 부인의 손을 쳐내며 서늘하게 꾸짖었습니다. 닥치시오. 내 귀한 딸을 한겨울밤에 소복 차림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돈을 찾느냐. 이서방도 고개를 처박은 채 연홍을 향해 가느다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부인, 아니,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머슴이라도 좋으니 이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연홍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덕칠아, 이 사람들에게 당장 머슴복과 참모옷을 내어주어라. 연홍의 서슬퍼런 명령에 덕칠이 신이 나서 낡은 옷들을 가져와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자, 받으시오. 이제부터 서방님은 우리 집 마당쇠고 마님은 부엌대기 참모요. 이 서방인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낡은 삼배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입고 마당을 쓸란 말이냐? 내가 그래도 이 고을의 선비인데? 연홍은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선비? 남의 돈으로 기생집을 전전하던 자가 무슨 선비를 논하느냐? 연홍은 마당쇠가 된 이서방에게 빗자리를 건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네가 어제 노름판에서 날린 백냥이 이 거름 몇 바구니인 줄 아는가? 이제부터 자네 손으로 직접 거름을 치우며 그 무게를 깨닫게나. 시어머니 김씨 부인에게는 커다란 함짓밥과 쌀 가마니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아니 김씨 할멈, 이제는 비단옷 입고 안방에 앉아 명령만 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아이고 연홍아, 내가 어떻게 쌀을 씻고 불을 떼느냐.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보다 배고픈 며느리 곳간 열쇠 감춰두고 굶기던 아픔이 더 큰 법이지요. 어서 가서 밥물이나 맞추십시오. 연홍의 단호함 앞에 두 사람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부엌과 마당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판서댁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기세등등하던 이서방은 아침부터 밤까지 마당을 쓸고 똥장군을 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어쩌다 이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연홍아, 제발 물 한 모금만 타오. 누구더러 연홍이라 부르느냐? 마님이라고 부르지 못할까? 덕칠의 호통에 이서방은 깜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예, 마님. 목이 타서 그러니 물 한 그릇만 베풀어 주십시오. 연홍은 대청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어제 물을 마시는 동안 빗질을 멈췄으니 오늘 저녁상에서 반찬 하나는 빼야겠군. 마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맹물만 나시란 말입니까? 내가 10년 동안 자네 노름빛 갚느라 물로 배를 캐올 때 자네는 고기 반찬을 타령하지 않았는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뿐이라네. 부엌에서는 김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맵다 매워. 눈물이 나서 밥을 지을 수가 없구나. 연홍아, 아니 마님, 제발 불 좀 꺼주십시오. 김씨 할멈, 연기 매운 게 무섭습니까?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때는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연홍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시어머니에게 차가운 식은 밥 한 덩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오늘 할멈의 몫입니다. 남기지 말고 다 드십시오. 그래야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 빨래를 할 것 아닙니까? 김씨 부인은 쉰내가 나는 식은 밥을 보며 통곡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이 광경을 구경하며 고소하다는 듯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인과응보라더니 정말 딱 맞는 말이네. 조강지처 귀한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더니 꼴 좋구만.
그러게 말일세. 저 연옥마님이 정말 대단해. 죽이지도 않고 저렇게 살려서 죗값을 받게 하니 말이야. 연홍은 재산을 되찾은 후에도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을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큰 솥을 내걸고 매일같이 죽을 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님, 어찌 우리 같은 천한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음식을 주십니까? 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입니다. 연홍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그녀가 일궈낸 재산은 더 큰 복이 되어 마을을 적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서방과 김씨 부인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려. 이서방이 거친 손으로 연홍의 신발을 닦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연홍은 그제야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알았으면 되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연홍은 다시 찾은 평화 속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욕심이 눈을 가릴 때마다 연홍의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지혜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정직함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말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 하지만 사람의 도리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힘든 법입니다. 내 곁에 있는 조강지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지지만 정직과 사랑으로 지은 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요.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화를 듣다였습니다.